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오늘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IM투자증권 박창윤 대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오늘 새 용의자를 화면으로 소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다음 카카오. 두 번째, JW 중외 제약. 세 번째, 키스트입니다. 자, 첫 번째 용의자, 다음 카카오,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입니다. 실적 부진에도 반등한다, 주가 바닥 형성, 기대감. 실적과 기대감 사이에서 주가가 좀 폭삭 좀 안 좋았어요. 그쵸? 예. 그런데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것인지 그 지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단서가 뭐가 있을까요? 바닥일지는 아직 모르죠, 사실. 네. NHN엔터 같은 회사도 바닥이라고 해놓고선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으니까요. 네. 사실 이 회사를 여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경영자분들의 선택이라든가 회사를 키워내신 그런 능력은 진짜 높게 살만하고요. 일단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요. 네. 주식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약간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원래 그 합병 이후에 상당히 큰 주가의 상승폭을 보이고, 원래 보통 제조업 기업들이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합병을 통하게 되고 한 2, 3년 후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매출로 달성을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들. 하지만 이것이 모바일 플랫폼을 기초로 하는 IT 소프트웨어를 근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그 기대감과 매출을 그 눈높이 차이를 금방 줄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페이스북이라든가 텐센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모니타이제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해서 요즘 텐센트 같은 곳에서 텐센트에서 투자를 받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텐센트의 플랫폼을 그대로 쫓아서 게임 수수료를 가져가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음 카카오가 이런 중국 플랫폼 업체를 배워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랫폼들의 무한 경쟁 속에서 그 사업을 다각화시키는 이런 이런 적극성에 대비해서는 약간 조금 열의에 밀린 것이 아니냐. 네이버 또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라든가 송금을 한다거나 결제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에서 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Q&A 진행된 것들을 보면 결제액이라든가 아니면 송금 한도라든가 여러 가지 숫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함구를 하는 모습들 앞으로 좀 지켜봐 달라. 약간 뭔가 주가로 인해서 위기를 느끼지는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마음이 좀 급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찍히고 다른 플랫폼들을 경쟁에서 위협할 수 있을 법한 무기들이 좀 나오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등은 가능할 수 있다. 3분기 빅베스 이제 막연한 기대감이 들어가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숫자를 좀 보면은 좀 더 자신감 있게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가진 가치라든가 향유하고자 하는 문화라든가 이런 의지, 경영자의 의지 같은 것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진짜 중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해볼 만한 주식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얍삽하게 진짜 오를 때 매출이 찍히는 걸 확인하고 좀 사고 싶네요. 가치 투자의 관점이다 라고 접근하셔서 지금 물려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수 시점 같은 것들은 또 다음 카카오뿐만 아니라 NHN엔터 같은 것들 아주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동안은 기대를 좀 가지셨기 때문에 다음 카카오가 뭐 한다더라 했을 때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다가 이제는 여기서 뭔가 수익이 나오는 사업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관망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카카오 택시 이런 것만 해도 반응이 좋은데 모니타이제이션 언제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물어봤더니 저도 물어봤어요. 아, 토마토 뭐, 인터뷰 나오셨어요. 예, 그분. 뭐 네. 수의가구는 지금은 뭐 그렇게 딱 관심 얘기하셨어요. 없다 이렇게 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확인하고,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캐릭터 사업 좀 기대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네. 뭐가 됐든 뭐가 잘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숫자가 찍히는 거 좀 보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숫자 찍히는 걸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범용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 이 회사가 다시 돌리면서 옛날 갔던 길들을 다시 그대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 더 이상 게임 수수료, 알프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리고 뭐 기존의 광고 뭐 액이 조금 뭐 늘어난다고 해서 기존 사업 2개 가지고 이 회사의 주가 상승을 네. 베팅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박창윤 대리님, 게임과 모바일 광고 말고 다른 사업 모델들 가시화는 되는데 수익이 안 나온다는 게 지금 이 용의자의 단점이고요. 서 대리님은 그러면 잠시만요. 위험인가요? 체포인가요? 석방입니다. 근데 석방은 해주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박창윤 대리님은요? 네,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 다음카카오 위험 의견 드리고 싶어요. 일단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알리바이부터 먼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오전에 실적 발표를 했죠. 1Q 영업이익 자체가 404억 찍히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0% 감소를 하였다. 매출액은 물론 이제 신규 사업 확장에 따른 증가 자체를 보이기는 하였지만요. 그래도 시장의 기대치 자체를 충족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신규 사업이죠. 카카오페이, 카카오택시 이런 신규 사업 관련해서 이제 초기 투자 비용 자체가 확대가 되면서 여기에 따른 부진이 아니었나. 지금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한편으로 자평하는 것 자체는 이제 카카오택시 자체가 서울 기준으로 콜택시가 점유율 절반까지 차지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였다.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의 숫자 자체로 확인시켜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다음카카오 향후 성장성에 대한 고민 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최근 신규 사업 자체에 대한 이제 논의라든지 고민 자체가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퀵 서비스 그리고 대리운전 사업까지 이제 진출을 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통한 이제 신성장 동력 발굴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입자를 바탕으로 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전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숫자로 말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저 역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 택시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신사업들, 퀵 서비스, 대리운전 뭐 이런 신사업들이 진출한 곳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이런 공통점을 보시면 수많은 중소형 업체들이 난립을 하면서 가격 경쟁이 격화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도적인 사업자가 없는 무주공산이거든요. 그런 곳에 이제 확고한 가입자 기반을 갖추고 있는 이런 대기업 자체가 진출을 하면서 시장을 선점한다.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의 대기업에서 관심 갖고 있지 않은 이런 틈새 시장 공략과 더불어서 저는 이제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와의 뭐 종합 플랫폼 패권답 등도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와중에서 지금 모바일에 그 네이버 대비해서 확실히 국내 모바일에서는 확고한 가입자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확실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 사업 시장 진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기까지는 아무래도 상당 기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투자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가는 이제 연초 이제 핀테크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 이후에 2월 들어서부터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기 시작하더니 3개월 넘게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 하루 당장 올랐다고 해서 주가가 바닥을 형성하였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를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를 완전히 되돌린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업탄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이후에 대응해도 충분히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결론적으로 위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카카오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기다리다 지치신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다음 카카오 양날의 검처럼 긍정적인 부분 또 부정적이고 불확실한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와 패권 다툼, 플랫폼으로서의 패권 다툼이 있다는 점, 국내에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는 아직은 여류에 있다는 점, 약점이 될 거고요. 다만 지금 신규 서비스가 안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적 개선세로 이어지면서 숫자로 나오지 못한다는 부분 역시 또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완전히 추세를 되돌리지는 못했다라는 관점까지 두 분 좀 비슷한 의견 주셨는데 결국에 석방과 위험으로 조금 의견은 나뉘었습니다. 다음 카카오 일단 위험으로 분류하죠. 두 번째 용의자 JW 중외 제약입니다.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는 식지 않는 상승 열기, 지금이라도 상승세 동참하자. 예전에 C큐브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C큐브랑 헷갈려서 잘못 사신 분들, JW 중외 제약이 있지만 JW 중외 신약과 또 헷갈릴 수도 있고요. 네. 수사 오늘 잘하셨죠? 제약으로? 네.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요. 네. 이 친구는 근데 뭐 하는 친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네. 이게 뭐 용의선상에 올라와 있는데 네. 이게 뭐가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이제 우리 베스트 애널리스트인 이제 우투 이제 농협증권에 계시는 분이 마지막 1월달에 쓴 걸로 마지막으로 1월이요. 예, 1월에 이제 그 컨센서스에 미달이 되면서 홀드로 하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뭐 이거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런 주식들 찾아보면 있어요. 예, 왜 있죠. 가는지 모르겠는 있는데 불확실한. 아니 확실히 이제 섹터로 네. 봤을 때 제약바이오 쪽에서 최근 들어서 진짜 한 1, 2년간 그 메디톡스를 시작으로 해서 그 라이센싱 아웃으로 인해서 그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한미약품. 뭐 한미약품도 네. 그렇고 바이로메드도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뭐 계속 이런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뭐 프리미엄을 지금 붙여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뭐 어느 그래도 정도 뭔가 있겠죠. 뭔가 있으니까 가긴 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못 찾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당뇨 신약 뭐 근데 당뇨도 뭐 질병이 뭐 거기에 들어가는 약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신약 자체는 뭐 3천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더라고요. 네. 근데 이 회사 매출하고 이런 영업이익 규모를 한번 표를 보시면 지금 시총이 한 엄청나게 뭐 한 6, 7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매출액 한 4천억 조금 뭡니다라고 당기 순이익이 날까 말까 영업이익이 뭐 한 5%도 안 되는 이런 수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또 14억밖에 당기 순이익이 안 났다. 그렇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5%에 미달하는 영업이익률 5% 미달하는 수준인데 이게 뭐 3천억에서 MS를 매출 단위로 뭐 반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뭐 마진 뭐 한 10%, 20%뭐 이렇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 시총을 좀 설명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합당한 수준인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체포하시죠. 근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유동성 장세에서 제약바이오가 이제 바이오테크가 가장 선호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종목 많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교체 제약바이오. 매매를 근데 제가 여기서 다른 대안을 지금 제시를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잖아요. 검거해 주시면 뭐 네네. 뭐 그래서 네. 약간 분위기는 지금 어떻게든 이걸로 어떻게든 앞으로 더 가려고 욕심을 누군가 많이 내고 있게 이런 것들로 주가 퍼포먼스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신규로는 절대 좀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요? 네. 리스크 대비 프리미엄이 너무 좀 과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여기 관련된 업계 종사자분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얻으실 수 있다면 하시는 거는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잘 간다고 해서 대충 따라가다가는 그 뇌출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위험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박창윤 대리님은요? 네, 상당 부분 지금 앞에서 워낙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거의 비슷한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숫자 좋아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가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업종입니다. 이제 탐방을 통해서 여러 기업 방문해봐도 뭐 다들 국내 최고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분명히 다 포텐셜은 있어요. 하지만 당장 확 다가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때 많이 고민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고요.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당뇨 치료제 시파노가가 지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신고가를 재차 경신하였죠. 가드레정 올 하반기에 출시를 예정 지금 하고 있고 그 기대감이 주가가 이미 선반영을 해가지고 현재 시총 자체가 거의 7,000억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 보면 지금 업종 패러다임 시프트를 좀 느끼게 돼요. 기존에 뭐 IT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이제 중국 소비 관련 쪽 이쪽으로 이제 연초부터 획기적으로 변화를 하면서 완전히 어찌 보면 부익부 빈익비 장세로 완전히 이렇게 나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JW 중해제약처럼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가는 녀석은 더 가고 가지 못하는 녀석은 시장에서 그대로 소외되는 그런 완전히 양극화 장세가 지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지금 수급적으로 이제 개인과 기관 그리고 일부 외인들이 급격한 수익률 게임 양상 자체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즉 이런 장세에서는 펀더멘털보다는 이제 투심과 수급 즉 이런 기술적 측면에서 좀 접근하는 게 유효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증거 자료로서 이제 주봉 차트 한번 갖고 와보았습니다. 한번 자리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일봉이 아니에요. 주봉이에요. 주봉 차트 보시면요. 3월 이후에 지난 2개월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14,000원에서 무려 44,000원 가까이 이르기까지 주가가 3배 이상 급증을 하였거든요. 지난 5년간 쭉 보시더라도 이런 급등은 없었어요. 한미약품 라이선싱 아웃으로 촉발된 이런 신약 기대감 업종 전반에 확산이 되면서 지금 현재 그 하반기 신약 출시라는 이런 실체를 가지고 있는 본 용의자의 지금 어찌 보면 폭발적 관심이 주가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문제는 저는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3배 급등에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10배 갈 수 있으니까 상승세에 동참하자. 여기 누가 다 동의할 수 있을까요? 섣부르긴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시파노가를 통해서 기대감이 소멸로 인해서 단기 조정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싶고요.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새로운 신약이라든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는 하였지만 2개월간 무료 주가가 3배가 갔거든요. 여기에 따른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차익 실현 욕구가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 소멸로 가격이 나올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는 분명히 이용이자 체포를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는 가는 녀석은 계속 가는 장세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추세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라면 지금 무리해서까지 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이용이자 위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W 중해제약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역시 두 분 비슷한 결론을 내주셨네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193% 급등했는데 증권가의 리포트는 1월 이후에 나온 게 없고요. 왜 이 주식이 가는지 제약바이오주가 가면서 가고 가는 주식이고 더 갈 것 같기는 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모멘텀이라고 하면 당뇨 치료제 시파허가 모멘텀이 있는데 이 시장 자체도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3천억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요. JW 중해제약 수급 주체를 명확히 아신다면 혹은 이 업계를 명확히 아신다면 한번 리스크 관리 가능하시다면 투자해 보시죠. 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두 분 모두 위험 의견 주셨는데 저는 체포하도록 하죠. 모르고 투자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주식 주가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자, 세 번째 용의자는 케이스트입니다.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프로듀서 방영이 임박했다. 제2의 김수현효가 기대된다. 별그대만큼의 어떤 중국인들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거 중국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방영이 되더라고요. 공약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예, 프로듀서. 최근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실 그 드라마 이런 매니지먼트하고 제작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회사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사례는 거의 키스트 이외에는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업체들이 물망에 올랐었다가 네. 최근 들어서 뭐 중국 당에서 무슨 드라마 그 편당 가격을 뭐 제한을 하는 듯한 이런 뉴스도 좀 있었고요. 뭐 어쨌든 중국에서 뭐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김수현 씨 한 분만이라도 이 회사의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진짜 충분해 보입니다. 충분해 보이고 어느 정도 네. 분위기는 좀 지속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이 드라마가 프로듀서가 그 뭐 의사 검사 뭐 이거 따가지고 프로듀서라고 했다고 하던데 뭐 시나리오가 상당히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네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이제 온라인 플랫폼 업체인 소후닷컴으로 바로 이제 유통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김수현 씨가 그 이 회사 매니지먼트 매출의 80% 이상을 하고 계신데 아마 90% 이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광고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더 잘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은 뭐 PR 기준으로 해서 포워드4로 한 30배 정도인데 여기서 프리미엄도 어느 정도는 형성할 수 있다. 지금 가는 장에서 아까 우리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가는 장에서 조금 더 갈 수는 있겠다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의견이시죠? 석방입니다. 네, 박창윤 대리님은요? 네, 저도 키스트 상당히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좀 키스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되는 집안은 좀 뭘 해도 된다. 뭐 야구 얘기할 때 뭐 삼성 얘기할 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초기에는 이제 김현중 독주 체제에서 이제 김현중이 가고 났더니 김수현이 강하게 하드캐리를 하더라.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모멘텀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프로듀서 뭐 이제 중국에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면서 이미 판권 자체는 팔렸죠. 지금 회당 뭐 2억 2천만 원 웃돌 것으로 보이면서 기존 최고액인 이종석은 피노키오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서 이제 중국 화장품 사업에 진출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 자체도 지금 여타 경쟁사와 주가를 좀 차별화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일단 뭐 증거 자료부터 먼저 한번 제가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증거자료 보시면요. 투자하는 측면에서 물론 가격이 가장 문제예요. 가격적인 부분 좀 짚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올 초부터 이제 키스트와 경쟁사들의 이제 주가 상승하는 거를 비교해놓은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키스트는 연초 대비해서 2.5배 가까이 상승하는 중에 경쟁사들은 오히려 코스닥 지수, 주가 지수보다도 못하고 심지어 SM은 역으로 주가가 밀려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키스트만 혼자 도야청청 혼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근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김수현 효과 그리고 플러스 화장품이죠. 화장품. 요즘에 중국 화장품 엮이면 뭐라도 다 잘 된다고 하는데 하지만 저는 약간 이 시점에서 좀 의구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타 중소업체들이 다 지금 화장품 한다고 다 달라들고는 있는데 다 아모레 퍼시픽 같이 중국 사업에서 다 잘 될 수는 없거든요.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0년 초반에 진출해서 충분히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쌓았고요. 그리고 중소업체들이 이 노하우를 바로 따라잡기에는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리고 앞서 드린 키스트 신규 사업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캐릭터 사업이라든지 외식 사업 뭐 이런 신규 사업 여러 가지 진출을 했는데 여기에서 막상 신사업들 뚜껑을 열고 보면 실제로 숫자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가격적인 부분으로 들어와서 현재 시총 대비 자본 총액이 기준으로 봤을 때 멀티플 8배 정도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동종업계인 SM이라든지 YG 현재 5배에서 6배 수준 감안했을 때 계속해서 키스트 자체가 주가를 차별화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키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체포를 하고는 싶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는 녀석이 계속해서 가는 장이기 때문에 미리 끄는 필요는 없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 그런 관점에서 위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프로듀서 바로 내일부터 첫 방송됩니다. 차태현, 공효진, 아이유, 김수현 정말 대단한 분들 다 모이셨는데요. 키스트뿐만 아니라 화장품이나 역직구 또 중국 쪽의 콘텐츠 제작 여러 가지 부분에 사업 진출 기대감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이 가능하다. 한쪽에서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으로 나뉘면서 석방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죠. 오늘 다음 카카오 키스트 위험이고요. JW 중외제약 검거됐습니다. 전략 있으시면 가격만 주시죠, 서대리님. 키스트 이거 다 뭐 카카오도 그렇지만 그냥 매매 관점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란 말씀이고 한 20% 정도 잘 되면 될 수도 있는데 다 비슷한 의견이고요. 매매 관점에서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치셔야 됩니다. 네, 손절가부터 주시죠. 손절가 5,800원, 목표가 8,000원,
매수가는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창현 대리님은 다 위험 의견 주셨고요. 용의자와의 내일 이 시간 다른 용의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